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믹 주식입니다. 최근에 팔란티어가 전고점 대비해서 37.92%나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팔란티어는 어떠한 상황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비록 기업이 빠른 속도로 매출 성장률을 2025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팔란티어의 경영진은 주주를 신경 쓰지 않으며 굉장히 많은 양의 주식을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의 형태로 발행하여 주식의 양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희석시키는 비용은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팔란티어가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고 주가 또한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팔란티어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한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성장주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상 개념으로 주는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은 팔란티어 위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희석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팔란티어가 발행한 주식의 개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 3분기에는 1648밀리언 개의 주식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3분기까지 1991.118밀리언 개의 주식까지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SEC 10Q 리포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팔란티어의 주식은 클래스 A, B 그리고 클래스 F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1년 3분기 아래 issued and outstanding 부분을 전부 합치면은 이렇게 발행된 주식의 양은 199만 1118개의 주식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2021년 3분기보다 1년 전이었던 2020년 3분기에 발행된 주식의 양이 179만 개였고 179만 개의 양 대비해서 1년 후에 이렇게 주식의 양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주식이 희석되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는 issued and outstanding 옆에 있는 authorized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authorized라는 부분의 주식의 양이 팔란티어가 맨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발행한 주식의 양입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의 SEC 리포트가 아닌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 팔란티어가 제출한 리포트를 보면요. Description of Capital Stock이 나오고요. 여기에 클래스 A는 몇 개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지 클래스 B, 클래스 F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referred Stock은 우선주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래스 A, 클래스 B, 그리고 클래스 F의 주식 숫자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상장했을 때 당시의 숫자와 지금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적혀있는 Authorized의 주식 숫자는 단 한 주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애초에 팔란티어는 상장을 했을 때 총 2270만 개의 주식을 발행하여 상장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시장에 푼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바로 issued and outstanding 부분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용어로는 float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stock based compensation이라던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CEO 알렉스 카프가 스톡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요. 그로 인해서 authorized share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authorized shares라는 범위 내에 있는 단지 시장에 노출되는 주식의 숫자인 이러한 issued and outstanding의 주식 숫자가 증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authorized는 팔란티어가 맨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발행을 시킨 주식의 양이고요. issued and outstanding은 팔란티어가 미래에 유능한 직원들을 뽑거나 추가로 현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issued and outstanding의 형태로서 단 일부만 시장에 유통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authorized 주식의 양은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양을 뜻하는 issued and outstanding보다 항상 많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팔란티어의 가치가 희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숫자가 커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은 점점 issued and outstanding의 주식의 양이 authorized의 주식의 양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팔란티어의 주식의 양이 authorized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팔란티어가 이전처럼 아주 쉽게 stock based compensation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stock based compensation을 통해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양의 속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보실까요? 2019년을 시작으로 authorized 된 주식의 양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주식을 유통시킨 팔란티어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에 천천히 stock-based compensation의 일환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3분기에 매우 많은 양의 주식을 발행하고요. SBC의 일환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2020년 4분기에 급격히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2021년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0년 4분기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SBC에 대한 익스펜스는 1.2 빌리언 달러였고요. 이러한 비용은 8년에 걸쳐서 정산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2021년 1분기는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1.1 빌리언 달러로 줄었고요. 2021년 2분기는 1.0 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1년 3분기는 940밀리언 달러로 점진적으로 SBC에 대한 비용이 매 분기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8년에 걸쳐서 정산될 예정이며 SBC 비용도 매 분기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8년에 걸쳐서 내야 되는 SBC 비용 또한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BC에 대한 부분을 봤으니 이번에는 경영진의 인사이더 셀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을 해오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팔란티어는 내부자 매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알렉스 카프는 기업이 좋지 않아서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2009년 그리고 2011년 때 받은 스톡 옵션이 만료가 되기 전에 엑서사이즈를 해야 하고요. 이것을 엑서사이즈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통해서 받은 주식을 다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되판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렉스 카프는 보유하고 있는 스톡 옵션을 만기 전에 모두 행사함으로써 스톡 옵션에 대한 매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업이 좋지 않아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스톡 옵션에 의한 주식 매도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지금 현재 PS 멀티플은 1월 7일 기준으로 21.18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매출액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30%에 달하는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팔란티어의 멀티플이 오히려 지금 21.18에서 이렇게 19.31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팔란티어의 매출액 성장률이 2022년 기준으로 30%만을 유지해준다고 하면은 2022년에는 지금의 주가 대비 약 17.6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주 조금 덜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팔란티어의 PS 멀티플이 2022년 기준으로 23.18 정도의 멀티플을 인정받는다면은 지금 위치 대비해서 2022년에는 41.17%라는 훌륭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장기 투자했을 때 시나리오며 팔란티어가 앞으로 꾸준히 30%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시나리오이니 만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서 투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의 주가 희석, 내부자 매도,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개념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실 팔란티어는 단 한 개의 주식도 늘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조금 더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시장 내에 팔란티어의 주식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희석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물론 시장에 유통된 주식 숫자 자체가 또 안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석이 안 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팔란티어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주식을 유통했기 때문에 진짜 발행한 주식의 양 한계점까지 도달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점차적으로 유통시켜 나가는 주식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스톡 옵션의 만기일 때문에 많은 인사이더 셀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톡 옵션의 행사로 인해서 적어도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는 투자기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30% 이상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는 이상 주가가 꾸준히 하락한 일 또한 적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투자자들은 그저 꾸준히 기업이 잘해주고 있는지 아니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